더 이상의 버블과 폭락은 없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수없이 반복하던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제대로 터졌죠. 오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버블 거품 측면에서의 이야기와 파괴적인 붕괴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재앙이 임박했다는 경고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일대학의 로버트 슐러,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라자는 미국의 주택건설 버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건설 버블은 이전의 부동산 붐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경고를 알아차렸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버블의 대상이 주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대상이 집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주식이야 오래전부터 시장성이 증대되고 있었지만 이제 집이 시장성 있는 상품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부동산 버블, 또 그 버블이 터진 뒤의 영향은 대부분 한 나라 또는 한 국가 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은 거의 전 세계 단위였다는 것이죠.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적게 잡아도 최소한 이 4개 국가가 동시에 부동산 버블을 겪습니다. 이들의 버블에 조달되는 자금 문제는 전 세계 각국으로 연결돼 퍼져나간 것이죠. 이때 당시에 집값이 뛰면서 건설붐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 사람당 1.47채의 새 집이 지어집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한 명당 한 채가 약간 넘는 걸로 새로운 집이 지어지죠. 영국의 경우에는 1.78명당 한 채꼴로 집이 지어집니다. 영국의 평균 가구당 세대원이 2.4명인 걸 고려하면 역시 많은 숫자죠.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0.81명당 한 채꼴로 집이 지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집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신용 측면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택 버블을 한껏 부풀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극적인 신용 확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서브프라임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빈곤층이 줄 이루는 고위험 대출자에게 전례 없는 수로 증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실례로 영국의 노던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투게더 모기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개인에게 주택담보가치 대비 최대 125%까지 대출해줍니다. 지금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4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125%까지 대출해준다는 것은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스페인, 영국 내 모기지론의 확대는 모기지의 증권화, 즉 자산 유동화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모기지를 증권화해서 자산을 유동화시킨 것을 MBS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 버블 부의 대전환에서는 부동산 버블에서 모기지의 증권화로 인한 영향이 적어도 세 가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기지를 증권화한 주체가 모기지 대출의 결과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용자를 신중하게 선별할 가능성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떠안는 건 이들이 아니라 모기지 담보부 증권 또는 부채 담보부 증권을 불이행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낮추고 더 많은 모기지론을 대출하게 만든 이 증권화가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를 피라미드형으로 만들고 증폭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주택을 직접 사고 팔거나 빌려주지 않고도 증권만 거래하면서 부동산 버블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가 뒤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기지론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탓에 극빈층의 많은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버블의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예시도 있었습니다. 1년에 14,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며 사는 멕시코의 딸기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이 정도 수입에 영어도 못하는데도 집을 사는데 필요한 724,000달러를 전액 대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724,000달러라고 하면 하나로 치면 약 7.5억에서 8억 정도 되겠죠. 오로지 대출받은 돈으로만 뉴욕에서 집 6채를 사들인 한 베이비시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한 20대 중반 독신 여성은 18만 5천 파운드나 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약 2.5억에서 3억 정도 사이겠죠. 이런 세미 단독주택을 전액 은행 대출로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만 해도 자기 월급의 무려 8배입니다. 버블이 터진 후에는 대출 상환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6만 5천 파운드에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에는 18만 5천 파운드인데 이것을 매도할 때는 6만 5천 파운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는 것이죠. 부동산 버블은 터졌고 부동산 매물은 계속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부동산을 다 매물에 내놓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집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 부동산 버블, 서브프라임 버블이 터진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되는
일이었는지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뱅크런 사례인데요. 2008년 2월 17일 결국 노던록이라는 은행은 국유화됩니다. 약 한 달 뒤에 미국 은행인 베어 스탠스는 투자은행 JP모건이 인수합니다. 그 후 9월 15일 국제금융회사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죠. 그 다음날 미국의 다국적 민간보험회사인 AIG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850억 달러의 긴급 구제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제금융은 다 세금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결국 AIG의 부도는 이들의 신용부도 수합 거래를 가장 많이 했던 금융기관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중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때 당시 언론은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찍은 다큐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2000년에는 로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영국에서 인기를 끕니다. 집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각자 예산에 맞는 완벽한 집을 찾는 걸 도와주는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집으로 덕복이라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끕니다. 영국에서는 2000년에서 2008년에 주택시장을 보도하는 기사가 300%나 늘었고요. BBC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기사를 다루는 부분이 10배나 늡니다. 신문사들이 취한 낙관론적 입장이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주택 버블을 선동하는데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책 버블 부에 대해 전환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브프라임 버블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서브프라임 버블의 붕괴가 이렇게나 파괴적이었던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일단 정부의 정치적 불꽃이 있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용 규제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 허술한 규제를 누리던 은행들이 제공한 연료의 양이 무한대였다. 이 연료라고 함은 레버리지 대출이나 신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인 가정 주거용 주택을 시장성이 높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면에서도 보면은 서브프라임 버블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중앙은행들이 버블 형성을 막는 데는 무력했지만 버블이 터진 이후 수습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금융위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버블과 거품 측면에서는 어떤 예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괴적인 붕괴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돈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각 변동, 그리고 당신은 기회와 위기를 판별하는 눈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